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멘탈 케어하기 멘탈이 전부다입니다. 네, 오늘 시장은 6월 FOMC를 하루 앞두고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우는 하락을 하긴 했지만 S&P는 상승을 했고 나스닥은 특히 더 좋았습니다. 오늘 역시도 최근의 나스닥 강세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 하루였죠. 이거는 시장이 6월 FOMC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내일부터 6월 FOMC가 진행될 예정이죠. 그래서 화요일, 수요일 양일간 진행이 되고 수요일 오후 2시 30분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 30분부터 6월 FOMC 결과에 대한 파월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6월에는 테이퍼링 논의가 없을 것으로 시장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동시에 파월의 연설에서 분명히 기조가 바뀐 것이 있지는 않나 탐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파월이 연설을 할 때 꼭 나와줘야 하는 말들이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페드가 현재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얘기죠. 그래서 4월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5월 물가 상승률도 그렇고 굉장히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게 현재 페드의 양적 완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는 얘기를 이번에도 반드시 해줘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시장은 페드가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고를 우려먹듯이 계속 쓰는 표현이 있죠. 바로 실질적인 진전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용보고서 그리고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런 게 계속 호전이 되고 있어도 그 호전의 가능성을 보고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은 하지 않을 것이며 반드시 실질적인 진전이 있어야지만 양적 완화를 축소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말이 나와야지만 시장은 안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번 FOMC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파월의 연설에서 혹시라도 분위기가 바뀐 게 없나 시장은 최대한 탐색을 할 것이고요. 그 분위기에 따라 6월 주식시장의 분위기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채권 수익률은 어쨌든 이 FOMC에 대한 경계감으로 인해 오늘 4베이시스 포인트나 상승을 해서 1.5%대를 다시 돌파를 했고요. 채권 수익률의 당분간의 본격적인 방향은 수요일날 결정이 되겠죠. 네, 오늘 암호화폐 시장은 일론 머스크가 비트코인의 결제를 다시 허용할 수 있다고 언급함에 따라 가격이 탄력을 받았고 그 기세로 비트코인은 오랜만에 4만 달러를 돌파해서 한때 4만 1,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현재 1분기에 매도했던 10% 비트코인 이외에는 여전히 보유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재생에너지를 50% 이상 사용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결제를 다시 허용할 생각이 있다라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채굴의 70% 이상이 재생에너지가 사용되고 있다는 연구도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일론 머스크가 말한 50%의 재생에너지 비율을 뛰어넘는 거죠. 이 얘기는 결국 자신이 마이클 세일러와 함께 주관해서 최근 공식 출범한 북미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에서 무언가 공식적인 성과가 있게 된다면 그 타이밍에 비트코인 결제를 다시 허용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이 비트코인 채굴 협의회는 일론 머스크는 직접적인 역할은 없고 가끔 의견을 제시하는 정도의 역할만이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트윗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외에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많이 올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탭루트 소프트 포크인데요. 이거는 비트코인의 최근 업그레이드 내용 중 가장 영향력 있는 업그레이드인데 기술적인 얘기는 다 빼고 결론만 얘기하면 비트코인의 최대 단점인 높은 수수료를 낮출 수 있고 느린 거래 처리 속도도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며
익명성은 더 증가하고 결정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 도입이 가능해져서 디파이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되는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예전부터 진행돼 왔던 건데 최근 95%가 넘는 비트코인 채굴자들이 이 업그레이드를 받아들였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이 탭루트 소프트포크가 11월에는 최종적으로 비트코인에 도입될 것이 거의 확정됐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 강세를 띄웠습니다. 네, 밈스탁은 오늘 대장주인 AMC가 15% 상승을 했는데요. AMC의 차트만 보면 밈스탁 2차 유행이 시작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긴 하는데 항상 이런 테마주에 가까운 가격 열풍은 보통 2차 유행은 1차 유행보다 훨씬 약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이 오늘 AMC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밈스탁들은 약세를 띄었습니다. 이거는 가장 대장 하나의 종목에만 힘이 실려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종목들은 힘이 모두 빠졌다는 얘기니까 밈스탁 전반에 실린 힘은 이제는 굉장히 많이 소멸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중소형주는 오를래는 오르고 내릴래는 내린 각자 도생 장세였는데요.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좀 많이 올랐던 애들은 힘이 좀 없고 그동안 다른 중소형주 대비 안 좋았던 애들이 강세를 띠는 추세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바로 어제 영상을 올렸던 스퀘어의 경우에는 오늘 비트코인 강세와 더불어 5% 넘게 상승을 했고요. 작년에 팬데믹 최고 수혜주였다가 이제는 반대로 팬데믹 회복으로 인해 최대 피해주가 돼버린 로쿠와 스포티파이 같은 기업도 오늘은 올랐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그동안 중소형주 회복 장세에서도 상대적으로 주가가 덜 올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반발 매수로 최근에는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최근 다른 섹터보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안 좋았던 헬스케어 섹터도 오늘은 분위기가 괜찮은 편이었습니다. 이건 역시 헬스케어 섹터가 다른 중소형주들보다 주가가 많이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반발 매수가 많이 몰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빅테크는 뭐 다 올랐는데요. 우선 애플이 오늘 뭐 특별한 호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5%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꾸준하게 상승 삼각형 모양을 유지해 나가고 있고 이제 다시 삼각형의 상변을 향해 주가가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되면 $130 후반대의 삼각형 상변을 돌파할 수 있을지 굉장히 기대가 모아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주 며칠간의 짧은 조정을 끝내고 금요일부터 다시 재반등을 시작을 했는데 오늘도 1%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습니다. 과연 이 추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다만 이대로 계속해서 상승을 할 가능성도 있지만 이 정도 가격대에서 당분간은 박스권을 형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섣부른 추격 매수보다는 조금은 분위기를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테슬라는 오늘 1.3% 정도 상승해서 $617대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장중 한때는 2% 넘게 상승한 $625까지 갔었는데요. 오늘 뭐 이런저런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다 겹치면서 그런 것들이 서로 상충작용을 하면서 결국은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밀려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차트상으로 여전히 뭐 특별히 뚜렷한 경향을 보이는 구간은 아니고요. 다만 주가가 현재 바닥권에서 회복하고 있는 것만큼은 분명하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테슬라 소식 몇 가지만 전하자면요. 우선 테슬라의 인도량 예측에 가장 높은 신뢰를 받고 있는 트로이 테스라이크가 최근 새로운 의견을 게시를 했는데요. 우선 올해 2분기에 약 19만 8천 대 정도의 차량을 인도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2021년 전체를 통틀어서는 83만 8천 대의 인도량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거는 현재 시장 컨센서스인 2분기 20만 5천 대 그리고 올해 전체 86만 6천 대보다는 약간씩 부족한 숫자이긴 합니다. 하지만 1분기에서도 예측치가 크게
벗어났던 일이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자신의 유료 회원 사이트에서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공유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올해 3분기부터 기가 상하이에서 만든 모델 Y를 유럽으로 수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3분기부터 기가 상하이의 모델 Y 생산 능력이 최대치에 도달할 예정이고, 그에 따라 중국 내에서는 모델 Y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겠죠. 반면 현재 유럽은 기가 베를린의 지연으로 인해 모델 Y의 주문 잔고가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유럽으로 모델 Y를 현행 모델 3처럼 수출을 할 예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기가 베를린의 완공 지연이 어느 정도는 커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프리먼트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모델 S 플레드 모델은 4분기인 10월부터 유럽으로 수출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기가 텍사스가 완공되면 프리먼트 공장에서는 모델 Y 생산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프리먼트 공장은 모델 S와 X의 리프레시, 그리고 모델 S 플레드, 그리고 모델 3의 생산에 더 주력을 하려는 것이겠죠. 그리고 카나코드에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기존 974달러에서 812달러로 하향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모델 S 플레드 공개 당시 모델 S 플레드 플러스는 취소가 됐는데, 카나코드에서는 이것을 플레드 플러스 모델에 장착될 예정이었던 4680 배터리의 출시 지연으로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680 배터리가 여전히 양산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해서 향후 테슬라의 배터리 리스크가 조금 더 커졌다고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 목표 주가를 하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기술주 성장주들에게 좋지 않은 인플레이션과 향후 시장에 부정적이 될 수 있는 페드의 정책 등을 고려한 거시적인 시장의 불확실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등급은 바이를 그대로 유지를 했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붙여서 목표 주가를 낮추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재 목표 주가가 주가와 너무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목표 주가를 낮춘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서 목표 주가에 가까워지면 다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목표 주가를 올리겠죠. 애널리스트로서는 아무래도 자기가 제시한 목표 주가와 실제 주가가 너무 차이가 난다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시장 둘러봤습니다. 네, 월요일부터 나쁘지 않은 시장이었는데요. 이번 주 내내 이 분위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